것을 함께 가집니다.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어쩔 수 없이 대자본과 첨단 기술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스스로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의 균형이 맞았을 때 그것은 국가가 주도하는 상생이 아니고 시장에서의 상생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내 가게에서 사람을 뽑아서 배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단위, 가게 50개, 100개에서 커뮤니티 단위로 배달앱을 만들어서 그것이 연합을 만들 수 있는 부분. 그 작은 성공 사례가 공공 웹의 또 다른 모델이 될 수 있고, 근데 그것이 현재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공공 플랫폼 시도가 있었지만은 초기에 반짝 관심을 받는 걸 넘어가지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술 먹고 차를 타고 차를 이제 끌고 대리운전 시켜가지고 상계동에 돌아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AI가 추천한 요금 딱 켜자마자 7만 원 뜹니다. 그러면 이건 차를 버리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토론을 통해서 우리 최승재 의원님 항상 많은 고민하고 있지만은 어떤 새로운 인센티브라든지 새로운 어떤 가능성들을 많이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항상 저희는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함께 호흡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대안을 찾아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산자위 위원님들, 의원님들 많이 오셨는데 저 선배 의원님께서 하신 농담이 국회에는 산자와 죽은 자가 있다. 오늘 이 자리에 경기도에 소상공인 연합회, 외식업회 많이 오셨습니다. 이승환 상인연합회장님, 이상백 소상공인연합회장님, 또 방대환 외식업중앙회 경기 남부지회장님, 또 많은 분들 오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 지금 있습니다만 만약 제가 도지사가 되면 여러분들께서 추진하시는 이게 어떻게 진도가 나가는지 저도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제가 도지사가 되면 할 일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최승재 의원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가장 목소리를 높여주시는 분인데 역시 또 세미나 주제도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플랫폼 개발을 잡으실 것 같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 배달앱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혼자 있을 때 제 딸내미한테 아빠 뭐 먹고 싶은데 좀 시켜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카오 택시 앱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잘 모르게 앉아 있었는데 우리 유승민 선배님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제가 오늘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잘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거는 이것 또한 유선이라고 생각이 돼서 여하튼 우리 최승재 의원님 잘 연구하고 개발해서 정책이 필요하면 제가 원내대표로서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그 말씀만 드리고 인사를 나눠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플랫폼이 이제 스스로 공급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 이마트가 이제 노브랜드를 만들어서 이제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 배달의 민족이 또 이제 슈퍼를 만들어서 한다는 장기적으로 배달의 민족이 또 이제 어떤 직영 레스토랑을 만들어서 또 이제 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는 이제 사실은 이건 견제를 해야 된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공공이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제 정도 전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장 적합한 게 사실은 이제 소상공인 협동조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협동조합에도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일반 협동조합이 되겠고 이거는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형태의 이제 일반 협동조합으로서 이제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가장 근접한 어떤 사업 어떤 주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좀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소상공인 협동조합 자체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어떤 정부 어떤 공공의 지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상인 조직이 어떤 독자적인 재원에 기반해서 경영을 하는 어떤 형태로 가야만 이제 그것이 소상공인 자체 플랫폼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인지도와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동기부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상인들 입장에서도 배달의 민족보다는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더 뭔가 유리한 게 있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이제 사업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이제 필요할 것 같고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상당히 이제 전문 인력, 고급 인력이 상당히 확보를 해야만 될 것이고 전국의 시도 또는 각 시군 단위로 이제 지자체 단위로 하다 보니까 지자체 행정구역 내에서만 사용이 되고 사업구역 자체가 그렇게 좁혀지고 그 전국으로 이제 수십 개의 이제 어떤 사업자들이 이제 어떤 이제 공존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경쟁이 안 될 것이다. 결국 전국 단위라는 하나의 어떤 이제 사업 어떤 플랫폼으로서 가야만 되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 형태가 돼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영업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이종민이라고 합니다. 직접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배달 플랫폼이 자영업자의 적이다 또는 없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배달 플랫폼과 자영업자 그리고 배달 플랫폼을 유지하고 있는 라이더분들이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그리고 그 상생할 수 있는 길은 자영업자의 자체 플랫폼 개발을 통해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치 아래 모두가 협력하고 상호 견제하는 균형을 찾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저는 이제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최근에 택배노조 사례에서 만약 우체국 택배나 다른 대안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저희들은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을 텐데 의외로 그 수만 명에 달하는 택배 노조원분들이 이게 좀 목리를 부렸음에도 저희들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죠. 그거는 많은 다른 대안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공공성에 담보된 어떤 그런 서비스 제공자가 존재했기 때문에 택배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존재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도 그런 공공성을 담보한 존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어려운 길이고 성공 사례가 없지만 소상공인 자체 플랫폼 개발을 꼭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공공 앱은 꼭 필요한 앱이라고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 특급에 성공을 하지 못한 걸 분석을 해보면 1%의 수수료를 받아서 소비자한테는 어떻게 보면 세금으로 할인 혜택을 주는 그런 형식의 공공 앱은 성공을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어플리케이션 하나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누가 관리할 것인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다음에 누가 배달을 할 것인지 기획을 해서 차근차근 성공을 시키는 게 저는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잘 알고 계신 여러 플랫폼 기업들이 저희 회사의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플랫폼 기업들의 내부 사정을 많이 알고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독립적인 플랫폼 결론적으로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여러 한계나 문제들을 극복을 하고 그리고 상생을 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데요.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모든 것들이 공급자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공급자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주고 또 그 생태계를 어떻게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데요. 그 문제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수요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상공인들이 힘을 합치고 정부가 지원한다고 해서 플랫폼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지속 가능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플랫폼의 거의 7, 80%는 그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고객 만족을 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하기 위한 체계들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중요한 투자뿐만 아니라 전문성이라는 것을 따르게 되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하는 것들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대안을 적으로 제시한다면 딱 두 가지의 의견과 대안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굉장히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례가 있어요. 플랫폼 사업자라고 보이긴 어렵지만 사실은 금융 사업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NH농협
이나 수협과 같은 협동조합들이에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조직을 확보하고 그 조직이 이것들을 담보해내고 성장하기 위한 마중물로서 정부가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적정 시기에는 민영화가 됨으로써 시장 내에서 광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비전과 로드맵을 보유해야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기존 플랫폼 사업자하고의 조직적 협력 구조가 필요한데 저는 이걸 협력이라기보다는 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자면은 광고 시장에 있어서의 균형을 맞추고 공익성이라는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만든 데가 코바코 같은 조직이죠. 그럼 예를 들면 소상공인 전체가 조합을 만들고요. 이 조합에서 소상공인을 통해서 예를 들어 플랫폼 사업자들한테 들어가는 광고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합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섭력과 힘을 갖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인가 이상입니다. 협동조합, 지역 내 협동조합에서 플랫폼 만드는 거 절대 반대합니다. 그 다음 잘 하려면요 광역시도 예산으로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소상공인이 직접 그게 운영하지 못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아까 이기민 대표님 기술 전문성 얘기하셨거든요. 지역 소상공인들이 좀 고민을 하는 게 저는 더 답이라고 봅니다. 이의 결론은 작은 단위 협동조합, 저는 저 개인은 절대 반대입니다. 모두의 최승규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같이 뭔가 좀 머리를 맞대고 기획부터 해서 정말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경쟁성부터 제대로 해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핵심부터 말씀을 드리면 앱의 개발은 주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주체가 되어야 되느냐. 지금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앱을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것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주체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 저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18개 광역시별로 각각의 웹을 다 만듭니다. 근데 그 웹의 효용성이 없는 것은 일단 그 지역 안에서만 소통이 되는, 사용이 되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배달민족이나 유기용, 논창 같은 경우는 어떤 획일성, 통일성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나 다 쓸 수 있다는 거. 통합해서 쓸 수 있는 웹을 공공이 주도를 하겠지만 그 주도를 하더라도 그 운영의 관리 권한을 단체에다가 이양시키는 걸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발제자님께서도 협동조합의 형태를 말씀하셨는데 현실에서 적용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주 무수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 얘가 전통시장에서 우리 협동조합 만들으라고 무수히 강조했습니다. 근데 성공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발은 공공이 주도하되 일정 기간 그 개발된 웹이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관리 운영에 관한 마중물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 공공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의원이 계시지만 만드는 건 해줘요. 그럼 그게 끝입니다. 관리 운영비는 항목을 잡을 수도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일례로 보면 상점짜리 10,000원 했던 것이 14,000원 많이 하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시에 대해